안녕하세요. 절세 달리기의 이정우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경기도의 한 세무서 앞에 지금 와 있는데요. 제가 온 이유는 저희 거래처 중에서 차명계좌건 관련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착수를 지금 한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가지고 세무조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 세무서에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차명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계좌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회사에서 그 매출 대금을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지 않고 임직원 명의나 가족, 친인척 명의로 매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가 이제 차명계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명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계좌를 이제 그 걸리는 이유는 90% 이상이 다 제보입니다. 제보에 의해서 차명 계좌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재산 증가에 따른 그런 뭐 세무조사, 자금 출처에 따른 세무조사를 착수를 하게 되면서 차명 계좌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세금을 무조건 조금 내기보다는 내 소득에 대한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출처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또 지혜로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세금만 조금 내는 게 무조건 뭐 정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명 계좌는 거의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데, 그러면 제보를 하게 되면은 그 제보자에게는 어떠한 또 이익을 주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보를 하여서 그 제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세금을 그 기업으로부터 저희가 추징세액을 1,000만 원 이상 세무서에서 걷어들였다. 그러면은 그 제보자에게는 1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와, 100만 원이면 엄청 크죠. 100만 원에 대해서 제보 한 건 하고 100만 원 받고, 이런 또 이렇게 또 이런 것만 그 직업적으로 하시는 새파라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건씩만 하면은 그래도 1년이면 소득이 엄청 나겠죠.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되면은 포상금 때문에 요즘에는 점점 차명 계좌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정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국세기본법에는 또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꼭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차명 계좌 건 관련해 가지고 요즘 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명 계좌 건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지, 그럼 도대체 차명 계좌로 인해서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 계좌 정말 이제 큰일 납니다. 차명 계좌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위 중에 하나이고, 차명 계좌로 적발이 됐을 때 세금은 이제 총 뭐 부가세, 그다음에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인 경우 법인세, 이렇게 양대 축으로 이제 세금을 내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가 붙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서는 발부를 했는데, 2019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세와 과태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지금 굉장히 세죠. 20%만 해도 100만 원에 대해서는 20만 원, 1억이면은 2천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따로 나갑니다. 세금하고 별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미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과태료가 한번 나가고, 그리고 그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매출 누락 금액의 10%를 이제 부가세로 납부를 하고, 여기에 이제 더 무서운 게 있죠. 이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이제 원래는 10%인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서 납부할 부가세의 40%를 가산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세의 40%를 부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과소신고로 봐서 10%로 부과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한 이슈거리로 쟁점거리입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의 역량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어떠한 또 저희가 그 과세 해명자료 제출을 통해서 40%로 갈지 10%로 갈지, 그럼 굉장합니다. 1억 기준에 1억에 대한 부가세 10%면은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대한 가산세가 40%면은 4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을 낼 것인지 가산세를 100만 원을 낼 것인지, 그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주의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부가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만분의 2.5를 하루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연 이율로 따지면 약 한 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납한 세금의 9.1%에 대한 지연이자 가산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추가 납부를 해야 되겠고요.
부가세도 세금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에다가 그 다음에 가산세 40% 붙고 연이자율 9%에 대한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 붙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부가세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가 문제입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내 소득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15%에서 뭐 한 25% 또는 뭐 35%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매출 누락 금액이 다 내 소득입니다. 1,000만 원을 내가 이제 소득을 받는다. 그러면 35% 이제 구간에 계신 분들은 1,000만 원에 대한 뭐 35%면은 350, 1억이면은 3,500, 3,500에 대해서 고스란히 다 소득세로 세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누락 금액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매출 누락과 동시에 내 비용 누락은 없는지 정말 샅샅이 뒤져봐야 됩니다. 비용이 하나라도 누락되는 것이 있다면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대응 금액으로 꼭 그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매출 누락 금액을 조금이나마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대로 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10에서 20% 그 추가되는 금액, 매출 누락 금액의 10에서 20%를 이제 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법인세도 마찬가지, 과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 40%가 할증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분의 2.5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그 사업자가 차명 계좌를 통해서 내가 매출 누락을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은 계산해 보면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차명 계좌는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제 중지를 해주시고 다시 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받고 거래를 하시기를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또 기다리는 게 있죠. 소득세를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세무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이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 확정된 내용을 토스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눈을 뜨고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이제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소득이 확정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다 부과를 했을 텐데 매출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증액분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액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정말 앞에서 한번 세금 맞고 뒤에서 한번 건강보험료 맞고 정말 정신 못 차립니다.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때문에 정말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므로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중에 하나이고요. 차명계좌가 이제 걸렸다, 이제 세무조사를 이제 받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누락되는 금액과 동시에 비용 누락도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거를 꼭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 간의 거래라든가 뭐 경조사비, 그리고 뭐 갯돈, 이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해명을 해가지고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명계좌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꼭 이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해가지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불이익은 이제 뭐 나중에 또 제가 영상을 담아 보겠지만은 세액 감면이나 이제 뭐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와 관련된 뭐 페널티도 많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납세자분들께서는 하나씩 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라고, 차명 계좌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제 세무서 조사과 가서 미팅 잘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세무서에서 발생된 일, 이런 뭐 뒷담화 얘기도 한번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